네, 안녕하세요. 아는네커TV의 네커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지금까지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유행하는 다이어트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특성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식습관이라든지 장내 미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용하고 있는 약이나 나이 그리고 하루에 어떤 식으로 식사를 하는지 그런 생활 습관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여러 교과서나 혹은 언론이나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여전히 탄수화물, 단백질 비율, 지방의 비율을 수치화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하루 칼로리의 몇 프로를 지방으로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그 칼로리를 수치화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수치화해서 정량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실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다가 포기하고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아는 내과만의 특별한 처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기본 베이스라인을 여러분께 탄탄하게 만들어 드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본이 탄탄해야 그 위에 성을 쌓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기본을 탄탄히 하는 이번 다이어트 시리즈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시리즈에 제가 기본 베이스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제한할 경우에서는 케톤증, 그 다음에 수분 저하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100g 이상은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100g 감이 잘 안 오시죠? 밥 한 공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이렇게 반 공기씩 나눠 드시고 저녁에는 밥을 드시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정제되지 않는 통곡물 위주로 식사하실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신쌀밥보다는 여기 말씀드린 통밀, 현미 위주로 된 밥을 드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단백질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나 제한할 경우 근손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에 단백질을 충분하게 저장하게 하려면 하루에 20g씩 3번 총 60g을 나눠서 이렇게 섭취할 것을 저희가 권장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나눠서 섭취하지 않고 한 번에 다량의 고기를 섭취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단백질들이 다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저장되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에 관해서는 제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포화지방은 줄이되 불포화지방은 늘린다 라는 식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불포화지방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바로 생선, 뭐 올리브 오일 이런 데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지중해 식단이나 대쉬 다이어트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식품 라벨지에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정확한 기준은 하루에 300mg 미만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섭취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게 아니라 지방이 많아지면 그 중성지방을 통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콜레스테롤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논란이 조금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식이섬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만감과 여러 가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하는 효과를 막아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루에 25g 이상 섭취할 것을 권장드리고 이제 비타민 무기질은 우리가 열량을 제한할 때는 추가적으로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충분한 식사를 드시고 계시는데도 살 빠지는 영양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에비던스 증거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서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음 수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는 결국 열량을 제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 탄수화물이 소모되고 나면 단백질이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질소 화합물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내 몸에서 안 좋은 영향을 나타내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소변으로 배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분 섭취가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탄산음료라든지 뭐 과일음료 같은 것들은 당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한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냥 생수를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술도 살이 찌거든요. 하루 1g당 7kcal의 열량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화가 주로
한 번 드시면 너무나 많이 드시는 그런 문화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주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서 주로 저녁에 회식 자리가 많잖아요. 그런 말은 즉슨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술 분해하느라고 간이 바쁘거든요. 근데 간은 사실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으로 저장도 해야 되고 지방도 저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신체에 뭐 지방이 쌓인다든지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로 계속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식단의 정답이라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마다 특성이 다 다르죠. 장내 미생물도 조성도 다르고 기저질환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타고난 유전자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빵을 정말 제한 없이 먹어도 건강하신 분도 있고 지방, 포화지방 이런 것들 저탄고지를 하셔도 건강하시고 살도 빠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일률적으로 보편화해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정도는 지켜주셔야 된다. 기본기, 사상누각의 모래 위가 아니라 우리가 탄탄한 밑바닥에 성을 쌓아 올리려면 말씀드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물, 알코올 이런 거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은 기억하시면서 생활 습관, 식습관을 교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식단에 대해서 아는 내과 함께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